마이크 모델링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제 생각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질문해 주신 부분은 아마도 이 타공 부분인 것 같은데, 가운데 부분은 곡면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고 이 모서리는 안쪽으로 감겨있는 형태 같아요. 측면에도 양쪽으로 타공 형태가 있는데, 여기는 이 측면 형태에 해당하는 타공을 만들어야 되고, 이 모서리도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아주 살짝 안 들어가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바라보는 뷰, 그리고 또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만들 건지가 중요하겠죠. 장면에는 다운받은 사진을 가지고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요. 프론트에서 봤을 때 타공이 생기는 가운데 부분, 그거보다 약간 큰 렉탱글을 그려놓은 상태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측면에 해당하는 형태를 스플라인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위쪽을 이렇게 돌아가는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스플라인도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고, 안쪽으로 감기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모델링을 하는 것과 텍스처를 이용해서 재질로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겠죠.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하는가에 따라서 텍스처로 할 수도 있고 모델링으로도 할 수 있겠죠.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기본 형태만 만들면 되니까 언랩으로 편 다음에 텍스처를 넣기만 하면 되죠. 타공 형태의 텍스처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번은 모델링을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모델링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모델링은 아무래도 무겁겠죠. 그런 거를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라면은 두 가지 방법을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3dmax가 가지고 있는 기본 명령을 사용하는 거랑, 두 번째는 레일 클론과 같은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겁니다. 두 개 다 비슷할 것 같아요. 플러그인을 또 공부해서 하느냐, 아니면 기본 기능을 잘 활용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일단 가운데 있는 형태부터 만들어 볼게요. 가운데 있는 형태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심플한 상태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 상태도 혹시 모르니까 복사를 하나 해놓고 숨기고 이 가운데 있는 형태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레프트에서 봤을 때 구멍의 크기를 정해야 되잖아요. 원형을 바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원형에 가까운 엔곤을 사용해서 기본 형태의 크기를 이렇게 측정해 보시면 돼요. 저라면 실제 크기는 아닙니다. 이미지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실제 크기는 아니고 그냥 이 장면에 맞는 크기로 봤을 때는 4 정도? 아니면 4.5? 이렇게 되는 크기 같아요. 네, 이걸 가지고 기본 형태를 만들 때 참고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이 형태 크기에 맞게 점을 나눠야겠죠. 지금 점은 듬성듬성하니까 이 점을 나누는 데는 노멀라이즈 스플라인 모디파이어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눠지는 점도 보이게 하고 점의 개수도 정해야겠죠. 지금은 20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균일하긴 하지만 곡선이 원래 있던 형태에서 바뀌었죠. 저는 150개 정도 나눌게요. 150개 정도 하면 원형보다 살짝 작은 폭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이 원형 크기 정도로 면 분할을 할 수 있어요. 이 육각형을 만드는 맥스의 기본 방식, 그걸 계산해서 이 육각형의 크기보다 살짝 작은 폭이 되도록 개수를 정했습니다.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하고, 지금은 이렇게 점과 점 사이가 곡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터폴레이션에서 스택 값을 0으로 만들어서 꺾어지는 형태가 되도록 할게요.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이렇게 가져와서 프론트에서 살짝 바깥쪽에 만들고 익스트루드를 해서 밀어 볼게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밀어서 지나가게 하겠습니다. 살짝 지나가게. F4번 키로 보면 이쪽으로 세그먼트가 필요한데, 세그먼트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익스트루드의 세그먼트는 100개가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100개로 가지고 하면 이 폭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100개를 하지 않고 64개 정도 하고, 이걸 한 번 더 나누면 이렇게 길쭉한 형태의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그걸 가지고 작업할 거예요. 맥스에서 육각형을 만들 때 이렇게 길쭉한 사각형 2개, 그리고 그 모서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육각형이 만들어져요. 그걸 참고해서 선을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엣지를 선택해서 루프하고 링하고 커넥트 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눠졌죠? 커넥트 된 거에 하나의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모델링 툴에 제너레이트 토폴로지를 실행한 다음 맨 위에 있는 가장 오른쪽에 육각 형태가 있습니다. 이 육각 형태는 엣지가 하나 선택되어 있는 상태여야 육각 형태를 만들어줘요. 이렇게요. 그럼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패턴이 나왔습니다. 프론트에서 보면 양옆에 부분은 약간 형태가 이상해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가운데만 사용할 겁니다. 가운데 있는 폴리곤을 선택해 볼게요. 이 폴리곤은
완성된 상태를 만들고 불린으로 한 번에 빼서 가운데 형태를 그냥 만들어 버리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무겁겠지만 여기다가 인셋 세팅 버튼 그리고 바이 폴리곤 한 1.5 이렇게 해서 더 작은 육각 형태를 만듭니다. F2번으로 보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F2번을 누르면 심플하게 빨간색은 안 보이고 테두리만 보이게 되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면 구멍이 만들어지죠. 육각으로 되어 있는 구멍. 이것도 멀리서 본다고 하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카메라가 근접해서 볼 수도 있으니까 터보 스무스를 줘서 원형을 만듭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원형이죠. 어느 정도 가까이서 봤을 땐 다 원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터보 스무스는 한 번만 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앞에서 만들었던 사각형이 있었죠. 얘를 쉘 명령으로 두께를 줍니다. 이 물체는 두 개가 서로 겹치게 해줍니다. 이제 만들었던 형태에서 크리에이트 패널, 지오메트리의 컴파운드 오브젝트, 분린 명령, 여기서는 인터섹트를 선택하고 박스를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필요한 가운데 모양이 만들어졌네요. 잘 됐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가운데 모양은 완성. 측면에 있는 형태도 만들어야겠죠? 측면에 있는 형태는 이 곡선을 사용할 건데 역시 하나 복사해 둘게요. 얘를 기준으로 만들 겁니다. 복사된 거는 숨겨 놓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숨겨 놓을게요. 레프트에서 봤을 때는 이 형태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 플랜을 이용해서 기본 면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 플랜도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주죠. 여기 육각형 형태가 있잖아요. 이 크기하고 비슷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뾰족한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하고 플랜을 나눠주면 되겠죠. 이 플랜은 이런 식으로 나눠줍니다. 나눠줄 때 옆으로 개수, 이 폭에 맞춰서 개수를 만들어주면 되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이 두 칸이 이 하나의 폭이니까 이렇게 해서 나눠줍니다. 그러면 된 것 같죠? 높이 방향으로도 개수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비슷하게만 하면 되겠죠? 됐네요. 이 플랜도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하나의 엣지를 선택하고 토폴로지를 이용해서 육각을 만듭니다. 이렇게요. 크기가 거의 비슷하죠? 그럼 됐죠. 여기서 다음 작업을 해야겠죠. 다음 작업을 할 때 이 측면으로 돌아가는 걸 먼저 할 건지 아니면 안쪽에 구멍을 뚫는 걸 먼저 할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저라면 안쪽에 구멍 뚫는 걸 먼저 할 것 같아요. 그걸 먼저 해보겠습니다. 폴리곤을 모두 선택하고 인셋 세팅 버튼으로 폴리곤 똑같이 1.5를 선택된 폴리곤은 지우면 되겠죠. 이제 이 부분에 터보 스무스를 주기 전에 이 가운데 형태도 두께를 만들어서 작업을 할 거예요. 하나 더 복사해 놓을게요.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얘를 쉘 명령을 줍니다. 이렇게 되죠. 평면을 이렇게 가져오죠.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 평면하고 분린을 할 건데 컴파운드 오브젝트 분린 똑같이 인터섹트 쉘 명령을 준 물체를 클릭해 줍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그럼 형태는 만들어졌죠. 여기서 욕심을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테두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점을 선택해도 엣지를 선택해도 선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이 되지 않으니까 선택을 해야겠죠.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물체로 이 앞에서 사용했던 복사해 놨던 이 스플라인을 사용할 겁니다. 프론트에서 봤을 때는 스냅으로 지금 만든 패턴에 딱 정렬을 시킬게요. 이렇게 얘들만 보이게 하면 이렇습니다. 색상도 좀 잘 보이게 하고 스플라인은 렌더링 옵션을 켜서 이렇게 만듭니다. RTX로 투명하게 보면 이 안에 모서리에 해당하는 이렇게 점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작게 이렇게 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점들만 선택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어떻게 선택할 거냐면 이 패턴에 볼륨 셀렉트라는 모디파이어를 적용하고 점을 선택되게 할 거고 지금 만들었던 오브젝트를 사용할 겁니다. 근데 얘가 스플라인이었죠. 그래서 이 물체 위에 에디폴리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스플라인에 해당하는 렌더링 옵션이 켜진 그 스플라인 안쪽에 들어가 있는 점들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선택되는 게 보이죠? 에디테이블 풀리로 컨버팅하면 선택된 점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불필요한 점, 필요 없는 점, 모서리가 아닌 점들은 빼주는 작업을 해주시거나 더 세밀하게 조정해서 이 스플라인의 크기를 좀 더 조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시간을 가지고 빼주는 작업을 해주시거나 하면 되겠죠.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빼주고 점을 선택할 때 좀 더 깨끗하게 정리해 볼까요? 이 스플라인에서 크기를 좀 더 줄여서 점만 딱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원본에 있을 때도 불필요한 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엣지 같은 거, 이런 거는 이렇게 과감하게 컨트롤 리무브를 해서 정리하는 거죠. 그런 작업을 다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볼륨 셀렉트에 버텍스를 선택하고 메쉬 오브젝트 이렇게 선택해서 바깥쪽에 있는 점들을 모두 선택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지금 점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점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엣지 레벨을 클릭하면 이 바깥쪽 엣지가 모두 선택됩니다. 살짝만 시프트 드래그해서 옆에 면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 터보 스무스를 줘서 면을 둥글게 처리하면 이렇게 감겨 들어가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측면에 있는 형태도 만들어졌죠. 이제 모델에 맞추기만 하면 되겠네요. FFD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모델의 측면을 맞춰줍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시메트리 명령으로 반대쪽도 만들어줍니다. 에디테이블 폴리. 이렇게 해서 타공 형태 이 부분을 모델링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안쪽에 마이크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마이크 형태도 모델링하면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질문하신 부분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더 재미있는 모델링 하시기 바랍니다.